하나, 구로구에 남은 예산 주민이 어디에 쓸지 직접 결정한다. 10대 요구안 1만 주민투표와 구로주민대회 성사를 위해 함께한다. 안녕하세요. 구로마을TV 이광호입니다. 오늘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해서 구로주민대회 10대 요구안 발표회와 일반 주민투표 시작 선포식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구로 주민대회 10대 요구안 발표 및 1만 주민투표 시작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하랑에서 오셨습니다. 고척동 즐거운 학교 행복한 마을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그래 작은 도서관에서 오셨습니다. 민중의 집에서 오셨습니다. 진보당 구로 지역위원회 오셨습니다. 구로 여성회 오셨습니다. 구로 사립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참가하였습니다. 구로 키움센터 협의회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데요. 구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의 기간 활동 경과를 진보당 유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구로 주민대회 공동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또한 구로 주민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선이라고 합니다. 네, 구로 주민대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 주민대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올 초에 구로 여성회가 학부모들 서명을 받아서 고척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속도계 설치, 그리고 또 학교와 금연구역 표시, 그리고 또 고척 돔스카이 지하의 책복으로 추진하는 이런 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진보당이 고척 근린공원에 주민들을 민원을 접수받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힘이 모이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 것은 지역의 시민단체, 노조, 진보당 이런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구로 지역의 우리 구로구청의 예산 분석을 같이 하고 또 노원구가 올해 3회차 주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대회에 대한 사례를 들으면서 구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과 결의를 모아서 구로 주민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도 듣고 강연도 들으면서 배웠던 거는 구로구의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남기는 순세계 잉여금 작년에만 725억 원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노원구 사례를 보면서 1만 7천 명이 주민투표로 참여하니 그 힘이 모이니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접하게 돼서 우리도 구로 주민대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먼저 구로 주민대회에 함께할 단위들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구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로 현재 22개 개의 단위들이 참여했습니다. 노동조합도 참여했고요. 우리 성공회대 학생들도 참여하였고 우리 구로구의 마을 돌봄 기관 협의체들 그리고 진보 정당 이런 단위들이 참여해서 구로 주민대회를 결성을 하고 주민대회를 시작하자고 하는 선포를 7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 기자회견 이후에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구로구가 쓰지 않고 남기는 돈 작년에만 725억, 이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결정하자고 하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요구한 접수운동을 한 달간 벌였습니다. 한 달간 벌인 결과는 온라인으로 QR코드 찍어서 자발적으로 요구안을 제출하신 주민들이 809명이고요.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요구안을 제출해 주신 분이 1769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단체들이, 주민들이 이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고 그 공동 요구안에 대한 서명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요구안을 모아준 것이 3,419명입니다. 그래서 총 5천여 명이 주민대회에 참여해서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구로구 주민 참여 예산제에는 60건의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60건의 주민 제안도 구로구청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잘린 그런 제안들이 많은데요. 구로 주민대회에는 5천여 명의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했던 것들, 구로구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구로 주민대회 자원봉사자들의 매일매일의 헌신적인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이번에 또한 주민 요구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구로 주민대회 자원봉사자로 일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해 주신 분이 60여 명이나 될 정도로 우리 주민들의 참여는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는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주민 요구안으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2,000개의 요구안이 모아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개의 요구안을 선정하는 심의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5일간 심의회의를 50명의 검증된 심의위원을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그 20대 요구안에서 10대 요구안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요구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개 요구안 중에서 일반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10대 요구안을 선정하는 예선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예선투표는 저희가 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10대 요구안 선정 투표였는데 1,000여 명을 훨씬 넘어서 5일간 1,861명이 참여해서 10대 요구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10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구로 주민대회 조직위원장인 우리 이금미 회장이 발표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1만 주민투표를 본격적으로 10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주민대회 진행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1만 주민대 투표를 성사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10월 30일 구로 주민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대회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가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구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힘으로 우리 정말 내 삶이 바뀌고
구로가 바뀌는,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구로가 바뀌는 그 힘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구로 주민대회 10대 주민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후 주민투표와 주민대회를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구로 여성의 대표이면서 이번에 구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 이금미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긴장되는 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20대 요구안에서 50%가 10개가 밀려나고 10대 요구안이 선정되는 과정은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애달픈 마음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이 1만의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 구로구의 코로나 위기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애달팠던 그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으로 선정된 요구안입니다. 구로구의 섬, 구로구에는 섬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몰려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 문화적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곳 바로 구로 1동입니다. 구로 1동의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열망했던 구로 1동 도서관 건립, 교육문화 소외 해소 너무나 시급하다.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선정된 요구입니다. 문화체육 활동은 21세기의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위한 생활체육 너무나 절박합니다. 수영장, 운동시설 확대, 문화체육시설 확대, 더 나아가서 종합복지관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로구 주민들의 두 번째 요구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 최근에 88%, 90% 이런 기준을 갖게 되면서 뜨겁습니다. 구로구에 725원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경기도민도 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광명시 시민들도 받는다. 그 예산으로 구로구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겠느냐. 세 번째 요구안입니다. 대신에 구로 문화상품권으로 또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난지원금 꼭 받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요구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 학교가 멈추면서 마을의 돌봄 기관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온종일 키움센터, 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세 개 기관이 모이면 50여 개 기관이 됩니다. 이 50여 개 기관들이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정적 운영 지원이 너무 시급하다고, 절박하다고 10여 년째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 번째 요구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대면 업무를 유지해야 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비가 너무나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다섯 번째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절박합니다. 아이스팩, 우유팩 분리수거함 설치 등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 지원 너무 생활상의 요구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채택되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요구안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진흥법에는 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동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서 우리 문화적인 혜택, 우리 청소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7번째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의 시대, 반려동물 또한 힐링되는 그런 동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반려동물 키우는 나도 우리 주민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의 지원 확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8번째로 채택되었습니다. 개봉역, 구로역 등 낡은 전철 역사 개선이 필요하다. 역광장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 9번째로 채택되었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로구의 느린학습자 학부모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서,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학습 부진 등 이 어려움을 우리 엄마들이 온종일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요구,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요구한 발표는 마치고요. 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주민투표, 1만인 주민투표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요구안이 한 3, 4일 만에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1000명 예측했는데 1800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1만인 주민투표 모두들 긴장하고 있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민투표의 계획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월 14일부터 4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구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또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구로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구로 주민으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시선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코로나19 또한 모두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 표현하는 장이 바로 이 1만 주민 투표의 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로 구로구 주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다 주인입니다. 투표의 방식은 10개의 요구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10개가 다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니 긴장되는데요. 10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구로민.net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투표하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현장에 제가 투표를 하면 바로 올라가는 총 집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만 확인되면 굉장히 간단한 절차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를 온라인 투표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문자 투표입니다. 종이 투표 용지를 통해서 집에 가서 생각을 속고하고 선택한 이후에 사진 촬영을 한 후 발송을 하면 문자 전송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핸드폰 문자 전송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표 방식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가장 뜨겁게 접하게 되는 것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현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역광장에서 거점 거리에서 아파트 주거 가까운 곳 현장에서 투표소를 설치해서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투표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가지 투표 방식을 통해서 1만의 주민들을 모아내는 1만 주민투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만의 주민투표의 결과를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제1회 구로 주민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2021년 10월 30일은 1만의 주민들의 열망과 바람이 발표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코로나가 아니라면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겠지만, 열망하는 많은 분들,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회는 투표의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1만의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고 하는 거, 아마 구로구의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로는 주민자치회, 마을 참여예산, 마을계획단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참여자들이 좀 적죠. 또 폐쇄되어 있다고도 얘기들 하고요. 구로의 3%, 대략 3%가 1만 명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약 3% 주민들이 참여와 정책의 결정을 함께했던 구로 주민대회 새 역사는 올해 10월 30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민의 요구를 발표하신 주요 주민대회 조직위원들, 또 공동 요구안을 함께해왔던 단체 관계자분들, 10월 30일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잘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요구안을 제출한 단체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좀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진 않고요. 앞에 쓰셔서 순서대로 나오신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혹은 어디 소속돼 있는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요구안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요구안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에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요양 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 김상욱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는 우리를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노동을 포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죠. 돌봄이라는 것이 사회적 의제가 된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 혹은 필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 생기고 있고 현재도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내놓으라 하는 대통령 후보들도 돌봄 가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또 돌봄 국가를 만들자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필수 노동자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저희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자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로구가 나서서 요양보호사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파랑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느린학습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IQ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아이들로서 이들은 사회에 대한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주의 집중력도 느리고 학습도 부진하며 그다음에 또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사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한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로구에 있는 이 아이들, 우리 초등, 중등, 고등 각 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 느린학습자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명꼴로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고 나의 아들, 딸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내걸고 있는 종합교육센터, 이들에게 눈높이에 잘 걸맞는 학습과 돌봄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척동 즐거운 학교 행복한 마을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 고척 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청소년 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그 옆 동네 개봉 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하면 전혀 없습니다. 공공 놀이터도 문화센터, 공원 실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현재 남부 교정시설 부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척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고척 1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건립되는 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비게 되면 고척중학교 정문 앞이라는 최적의 위치 조건을 갖춘 하나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건물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가 정말 시급합니다. 청소년진흥법에는 모든 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고척 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언젠간 이사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인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다녀야 하는 부담에, 또한 유해한 교육 환경에 대한 염려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내더라도 중학교는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한다고 골목이나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 밤이면 오토바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길, 실제로 주변 엄마들이 이사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자신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보니 청소년들이 비빌 곳이 어느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파트 놀이터는 아파트에 사는 유아들 차지이고, 혹여라도 청소년들이 보이면 유아들 노는데 뭐하나 하는 시선들, 수많은 생각이 자라고 폭풍치는 감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갈무리할 만한 산책길도 없이, 땀 뺄 체육시설도 없이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음에도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 그들은 그러려니 하며 방치해 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맑은 물 붓기란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 잉크가 그 물을 모두 자신의 색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물에 다시 주전자로 맑은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잉크물이 맑은 물과 만나면서 다시 맑아집니다. 이 맑은 물 역할을 해줄 곳이 바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딴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 예술, 토론 등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마을을 이어가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들을 바로 이 마을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자명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동네에 생길 수 있도록, 구로에 있는 모든 동에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로는 교육할 만한 곳, 나의 청소년기를 보낼 만한 곳,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보낼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구로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1동 그래그래 작은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구로 1동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로 1동은 아파트 밀집 거주 지역으로 조성된 한 30여 년 동안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번듯한 도서관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번 요구를 하였지만 항상 공약에는 도서관 건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특성상 서부간선도로, 그다음에 구로 1호선 그 지하철 노선, 그리고 기지창으로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이동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교통의 불편함, 고립된 형태로 문화적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며,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의 부재로 문화 소외 지역의 불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층 및 가족 구성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 문화, 복합적 체험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원하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 설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봄 기관을 대표로 나온 구로구 지원센터 협의회 대표 윤석주입니다. 마을 돌봄 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구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이렇게 들을까요? 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동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돌봄 영역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껏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구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에는 마을 돌봄 기관들을 많이 육성해 놨다고 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4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17개, 그리고 온종일이 조금 개소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17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 배려하고 좀 더 잘 육성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안정적인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돌봄 기관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전문 조리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구로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식 종사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을 위한 급식 문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은 아닐지라도 방학 중에라도 아이들 급식비가 지원되어져서 아이들이 종일 이곳에서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그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구로구만의 자랑이죠. 타 구에는 없는
구로구에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고 또 작은 도서관들을 하고 있는 곳에 이 돌봄의 영역을 함께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 1년 밖에는 이제 1년 후에 2년 차, 3년 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 혹은 4년,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구로구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하는 슬로건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공동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참가자분들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 서남지대장 우영인 지대장님 모시고 공동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만 주민투표와 10월 30일 주민대회 성사를 위한 선언문. 2020년 구로구 예산 중 무려 725억이 다 쓰지도 못한 채 남았다는 사실에 허탈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구로구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였다. 주민을 위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위해 구로구의 국권을 풀어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을 지원해야 할 때도 구로구의 방만한 예산 운영의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구청은 예산 운영으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수지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 현장에 밀착된 촘촘하고 꼼꼼한 예산 집행으로 주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는 남김이 없어야 한다. 결국 남은 돈은 국민이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몫이 줄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구로구청의 국권에서 잠자는 돈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며 급기야 2022년에는 725억이 되었다. 언제까지 행정의 편의적 예산 편성과 무능한 예산 집행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수백억이 남는 것을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주민들이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 입력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구로에서 남은 돈을 어디에 쓸지 5천 명이 넘는 구로 주민의 요구안이 모였다. 그동안 숱하게 해결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로 단념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민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주민보다 먼저 불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한 발 앞선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안일함 때문이었다. 5천 명 주민의 요구안이 10개 요구안으로 집약되었다. 이제 구로구 전체 주민들의 결성이 남았다. 유례가 없던 일이다. 오늘부터 구로구에 남은 돈은 어디에 우선 쓸 것인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시작한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국민이다. 구로구에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다. 10개의 주민 요구와는 단순히 10개의 민원이 아니다. 구로구 수천 명의 주민의 고충과 불편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 격히 쌓여 있다. 구로구 조직위원회는 주민의 요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로구청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 동참은 그동안 행정이 풀어주지 못한 숱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반증한다.
10대 요구안 주민투표와 10월 31일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참여로 구로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마지막 구호는 두 번 같이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구로구의 남은 예산 주민이 어디에 쓸지 직접 결정한다. 하나, 10대 요구안 1만 주민투표와 구로주민대회 성사를 위해 함께한다. 하나, 구로주민대회 성사로 구로구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9월 14일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주민투표가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10가지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구로구의 남은 예산 주민이 어디에 쓸지 직접 결정한다. 10대 요구안 1만 주민투표와 구로주민대회 성사를 위해 함께한다. 구로주민대회 성사로 구로구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예,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